오늘 촬영 날짜가 2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명절, 민족의 원래 대이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실제적 명절인데 오늘 제가 매장 또 정리, 또 청소하려고 새벽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내용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2월 10일 아마 주택을 많이 소유를 하시거나 지금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고 1월 달에 아마 다 서면 통지라든지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로 통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1월 달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뭐 6월 달 5월 달 돼서 종소세 신고하고 절차를 하다가 올해 제가 도저히 제 나름대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막 나름대로 해보려 했었는데 너무나 이게 복잡해지고 매물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전문 세무사 분님께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끝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겸사겸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참 장점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매물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뭐 월세를 많이 받고 전세 보증금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전세기업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내가 자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뭐 다주택자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고 기간이 되면 또 세금을 내야 돼,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그래도 살 때도 세금 많이 내고 요즘에 또 보유할 때도 세금을 많이 내고 팔 때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는데 또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도 해서 또 세금을 또 부과해 간다 하니 참 이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뭐 무주택자인 시절이 훨씬 더 길었죠. 제가 몇 살 때입니까? 31살 때도 제가 전세를 살았고, 실제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지가 31살, 2살 이때이기 때문에 거의 거진 30년 동안을 무주택자로 살다가 이제 10년 정도 이제 유주택자로 사는데 둘 다 저는 해봤었죠. 관련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일단은 제가 자료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작년 자료인데요.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뭐 17년도, 18년도까지는 내가 벌어들이는 뭐 주택 관련돼 가지고 수입이 뭐 2천만 원 이하였으면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제 작년부터 했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올해 19년 기속이니까 작년이겠죠.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과세 원칙에 따라서 총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연입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주택자는 9억 이상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2주택자는 월세, 또 3주택자 이상부터는 기존에 1년 계속적으로 받던 월세 플러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관련해 가지고 전세를 주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제 주인이 받겠죠. 그 전세 보증금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소득이라는 얘기죠. 집주인이 일반 전세자,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내가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금을 제가 보증금을 받게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 우리가 보통 넣게 되면 그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금을 하거나 예금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 실제적으로 만기가 돼서 받을 때도 이자 소득세를 뗀다 해가지고 일부 세금을 떼고 저희가 받게 되는데, 주택을 보유하신 이 집주인들이 일반 임차인들에게 방을 내주고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는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은행 관련돼서 이자 일부만큼 소득세로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관련돼 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극소수일 거고, 아마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재투자하고 아니면 갭투자라 그러죠. 전세 보증금 받아서 내 돈 일부 포함해가지고 등기치면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통장에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들 분들 중에서도 현금을 통장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산 가치를 올리고 내 인플레이션, 내 돈의 가치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물, 아파트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절차 자체가 이제 2월 초까지 해가지고 사업장 현황 신고라 그래서 각 이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 있죠. 이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내가 지금 작년에 전세를 얼마 줬고 지금 월세를 얼마 주고 있고 이 내역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 말이 쉽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세무사님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련해 가지고 딱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치고 나서 이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다 검토하겠죠. 그래서 세율이 정해지고 관련 돈이 얼마 정해져 가지고 5월달 6월달 돼 가지고 종소세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근데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뭐를 고쳤고 수리를 했고 관련돼서 뭐 이렇게 복비 같은 거 있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월세라든지 이런 거 전세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관련돼서 이렇게 뭐 부동산 통해서 하면 그런 관련된 이런 복비 수수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쳤다 뭐 수리했다 이런 건 내역도 다 증빙이 된다면 다 비용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다 잘 모아 놓으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택을 처음에 이제 한두 채 정도야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 건데, 저처럼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자 또 다주택자이신 분들 있죠. 또는 임대사업자분들은 필수적으로 이러한 세금들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게 돼 있고 상당히 나중에 또 뭐 괘씸죄 붙어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택 임대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주택 가지고 돈이 저렇게 많이 올랐네, 와, 뭐 떼부자 되겠다, 정말 부럽다라고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또 이런 뭐 세입자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공실 문제, 그다음에 또 세입자와 이런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실이 돼가지고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또 세금적인 문제, 내가 지금 처음에 이제 다주택자 이제 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많이 다르겠지만, 취득세도 이제부터는 뭐 8%, 12% 이렇게 내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뭐 투자성으로 해서 주택을 보유하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보유세라 그러죠. 재산세와 이제 나중에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세가 많아져가지고 뭐 일정 금액만큼 더 높아지면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즉 종부세를 내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유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것이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 비율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늘어나고 나중에 종부세도 영향이 미치게 돼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와, 참 세금도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팔려 그러면 이제 나 주택 좀 팔아야 되겠다 하면, 지금 뭐 대구도 지금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선정됐지만 지정되고 나서부터 매도하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는 것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취득하는 것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다. 이도저도 지금 못한다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주택을 뭐 여러 가지 뭐 십몇 년 동안 뭐 임대를 해보고 또 투자를 해보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참 힘든 점이 많더라. 뭐 물론 이제 이 세금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다 내야 된다, 지금까지 버는 걸 뭐 무조건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정 부분 이상에서는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고,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도 쭉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주택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임차를 해야 되고, 세입자 관리를 해야 되고, 공실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주변에 부동산 분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등등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무주택자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 전혀 몰라도 되는 이런 일들을 주택을 소유해 보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를 해야 돼, 또 절차를 알아야 돼, 관련돼가지고 또 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신경을 쓰고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세금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뭐 조정 지역이 됐느니 안 됐느니 관련해가지고 또 법이 계속 바뀌고, 계속적으로 지금 막 어려운 이런 상황에 참 이게 참 어렵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이게 뭐 주택을 정리하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지금 버티는 상황에 아마 저 같은 많은 분들이 지금 버티자, 존버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을 앞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한번 자산을 불려 나가 보겠다, 또는 월세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내가 세금적인 부분, 또 이런 정도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투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택수를 늘려 가지고 나는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내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내가 퇴직 후 뭐 은퇴의 삶을 내가 내 스스로 못 만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재테크 수단으로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충분히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무주택자인 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설명 드려도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힘들 거지만, 주택을 무조건 투자를 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저건 무조건 불로소득이야, 저건 무조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버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다 환수를 해야 돼, 저건 다 적폐 세력이야, 다 나쁜 놈들이야, 저런 놈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뭐 주택을 운영해보니까, 투자해보니까 저렇게 힘들구나, 저런 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서로 이렇게 반대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제 나름대로 오늘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 또 다주택자, 또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가산세 내면 좀 아까우니까요. 관련돼가지고 보유세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존버 해가지고 잘 버텨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잘 옥석을 가리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잘 하시고, 계속적으로 장기간 보유하실 물건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